저는 종종 제가 완벽한 남편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제 직업은 책임감이 막중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이라 가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조금 처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돈이 아주 넘쳐나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여유롭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반듯한 내 집이 있었고 성능 좋은 차가 2대 있었으며 아내 지수의 옷장에는 세련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8살 딸 서윤이에게는 비싼 장난감들을 아낌없이 사주었죠. 결국 저는 제가 단순하고 성실하며 가족을 깊이 사랑하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와 저는 12년 가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포착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변화였죠. 지수는 요즘 부쩍 냉랭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그녀답지 않게 아주 사소한 일로 저를 몰아세우고 트집을 잡곤 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지 못한 서운한 점이 있는지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느 부부들이 그렇듯 그녀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거나 오늘 하루가 힘들었을 뿐이라며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려 했지만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는 점차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게다가 부부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파트너와의 갈등은 침실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부부의 잠자리를 늘 즐겁고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워낙 낭만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인 저는 예전에는 퇴근길에 장미꽃을 사들고 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지수를 깜짝 놀라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늘 뜨거운 친밀함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최근에 제 노력은 진심 어린 기쁨 대신 그저 의무적인 감사 인사와 가벼운 입맞춤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려 애쓰는 것처럼 제 진심을 곡해하는 듯 했습니다. 몇 주째 지수는 저와의 스킨십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제가 먼저 다가가려 하면 기분이 아니라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가끔 그녀가 응해줄 때조차 그녀는 마치 남의 일인 양 수동적이었고 모든 것을 저에게만 맡겨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 역시 정서적으로 그녀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딸 서윤이와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고 지수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저는 업무 중에도 지수의 행동 원인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지수가 왜 저러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녀가 혹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결혼 생활을 배신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외도의 징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행동이나 습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변화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주로 저녁뿐이었습니다. 낮 시간에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알 길은 없었죠. 하지만 저를 대하는 그녀의 달라진 태도만큼은 불륜의 징후들과 너무나도 비슷해 괴로웠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큰 비용을 들여 조사를 의뢰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낮에 집에 전화를 걸어 지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식의 사소한 전략들을 써봤지만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고 가전 매장에서 감시 카메라를 구입해 차고 지붕 밑에 교묘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도료통 뒤에 숨겨둔 녹화 장치에 연결해 우리 집 근처에 오는 낯선 차들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의 감시에도 수상한 차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는 지수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외출한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주 민첩한 내연남이 있지 않는 한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저 말하기 귀찮은 사소한 심부름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외도의 증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지수의 기분은 갈수록 나빠졌고 부부 관계는 더욱 드물어져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결혼 12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이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근사한 밤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와 춤이 우리 사이에 식어버린 불꽃을 다시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죠. 우리 둘 다 다시 예전처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를 부모님 댁에 맡기기로 했고, 덕분에 우리는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수가 좋아하는 청담동의 레스토랑, 플라톤의 정원을 예약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예전의 설렘을 되찾길 기대했지만 지수는 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와인 한 병을 주문하자 그녀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고 식사 후 대화는 즐거웠던 예전의 분위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춤을 추고 싶어 안달이 난 듯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클럽에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우리가 자주 가던 단골 라운지 바를 고집했습니다. 그곳은 조명이 어둡고 분위기가 아늑하며 연배가 좀 있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악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음악이라면 실패할 리 없는 선택이었죠. 춤은 늘 우리가 함께 즐기던 취미였고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술을 몇 잔 마신 뒤 묘한 향수와 함께 옛 기억을 떠올리며 플로어로 나갔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1시간쯤 춤을 춘 뒤 테이블로 돌아와 쉬면서 저는 우아하게 움직이는 지수를 감상했습니다. 지수가 플로어를 가로질러 움직일 때 제 마음속에는 다시금 친밀함에 대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머문 곳은 지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 건너편 코너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매우 매력적인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주 짧은 눈빛 교환이 오가는 것을 목격한 순간 제 안에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둘이 아는 사이일까? 지수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저는 그 남자의 시선이 저를 향해 묘한 우월감을 띠며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왜 그가 혼자 저기 앉아 있는지 의아해하다가 문득 지수처럼 그의 파트너도 화장실에 갔거나 지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와인을 한 잔 더 주문했을 때 저는 다시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쾌한 의구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혼자 두고 바에 다녀오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바텐더의 주의를 끄는 과정도 유쾌하지 않았죠. 지수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느끼면서도 저는 더 빠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직접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 쪽으로 다가가면서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오늘 밤이 최악의 방향으로 흐를 것 같다는 예감은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슬쩍 보니 그 남자는 여전히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고 제 짐작대로 그는 정말 일행이 없었습니다. 저기 구석에 앉은 남자 누구야? 제가 묻자 지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짧은 공포가 스치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남자? 누굴 말하는 거야? 그녀는 천진하게 되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부터 너를 화장실 오가는 길에 쳐다보던 그 남자 말이야. 지수는 재빨리 부인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아무도 본 적 없어. 술이 서빙되자마자 저는 지수의 시선이 제 뒤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그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수에게 다가와 춤을 청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불쾌함을 담아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웃듯이 대꾸했습니다. 난 지금 숙녀분께 말을 걸고 있는데요.
이세 사람한 주롱 내 부로부 게로로키에나 구여러나 가나 가시 가나 도로 개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죽이며 웃었습니다. 이 숙녀부는 내 아내고 누구랑 춤을 출지는 내가 결정해. 저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지수가 화가 난 듯 끼어들어 긴장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너무 무례하게 굴고 있어. 그녀가 부드럽게 나무랐습니다. 무례하다고? 넌 저 남자를 알기라도 해? 제 질문에 그녀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야.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인사 한마디 없이 내 아내에게 접근하는 건 나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야.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저 남자가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면 고려해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안 돼. 제 선언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김민준, 지금 장난해? 지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인내심이 바닥난 듯 했습니다. 이 남자랑 나 사이엔 아무 일도 없어. 우리가 결혼한 건 맞지만 내가 당신 소유물은 아니잖아. 난 당신 노예가 아니야. 내가 누구랑 춤을 추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저는 아내가 저를 이토록 무시하며 말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도였습니다. 속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여보, 난 그냥 좀 즐기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도전적인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지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당신도 즐겁고 싶겠지만 내 아내가 내가 보는 앞에서 낯선 놈이랑 춤추는 걸 구경하는 건 내 취향이 아니야. 더군다나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지.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난 널 소유한 게 아니니까 네가 춤추는 걸 강제로 막을 순 없겠지. 하지만 네가 저 남자랑 춤을 추겠다면 집에 갈 때도 저 남자 차를 타고 가는 게 좋을 거야. 12년이나 함께한 세월이 무색하게 난 지금 이 자리를 떠날 거니까. 저는 지수의 표정에서 그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제 얼굴에 나타난 똑같은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것 같아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동안 이 신사분을 기다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난 이분이랑 춤을 출 테니까.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해. 그녀는 팽팽한 긴장감을 끊어버리듯 쏘아붙였습니다. 그 비열한 놈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함께 플로어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춤을 시작하기도 전에 조용히 문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들은 제 퇴장을 눈치채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이미 몇 블록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지수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로 무척 미안해하는 듯 들렸습니다. 집에 가서 짐 싸려고. 갑자기 왜 그래? 제가 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짐을 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로 가려고? 그녀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너한테서 떨어져야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한계야. 민준 씨 정말 진심이야? 고작 춤 한 번 췄다고 12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버리겠다는 거야?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고작 춤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 지수야.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 생활을 왜 계속하려고 해? 아직 현장을 잡지는 못했지만 네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 아마 방금 그 남자랑도 관련이 있겠지. 너희 둘이 화장실 오갈 때 눈 마주치는 거 다 봤어. 그리고 그놈이 우리 테이블로 왔을 때 나를 대하는 태도. 그건 자기 여자 남편을 대할 때나 나오는 무례함이었어. 난 절대로 너를 무시한 게 아니야. 제가 확신을 담아 말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달랬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해. 맹세코 저 남자랑 아무 일도 없었어. 난 당신을 배신할 생각 추호도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같아? 우리 최근 2주 동안 관계도 없었잖아. 어쩌다 할 때조차 넌 영혼 없는 인연 같았어.
그리고 지난 2달간 넌 늘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지. 존중한다는 말은 하지 마. 오늘 내 행동이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면 최소한 바람 피우는 여자처럼은 행동하고 있네. 제가 대꾸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민준아. 내가 미처 몰랐어. 내 행동이 그랬다면 사과할게. 오늘 밤 일도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다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그 남자를 슬쩍 쳐다보긴 했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긴 했거든. 우리가 춤출 때도 그를 의식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결코 바람 같은 건 아니었어. 제발 여보, 다시 와서 나 좀 데려가줘.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아니, 아까 말했듯이 난 이제 지쳤어.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저놈이랑 춤을 추면 알아서 집에 가야 할 거라고. 난 빈말 안 해. 난 지금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가 올 때쯤 난 이미 떠난 뒤일 거야. 정말 내 말대로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면 내 그 잘난 내연남이랑 집으로 가서 나 같은 건 잊고 잘 살아보지 그래. 여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정말 아니야. 지금 택시 잡을게. 제발 내가 갈 때까지 거기 있어줘. 지수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절박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대화가 필요해. 제발. 그녀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빠르게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집을 나서고 12분쯤 지났을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지수가 정말 택시를 타고 올까? 아니면 그 남자가 데려다 줄까? 저는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끈 채 기다렸습니다. 15분 뒤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마당에 멈췄습니다. 지수가 서둘러 내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확인한 저는 그대로 모텔로 향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울렸지만 저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었지만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수와 그 남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사설 탐정을 고용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 없으면 그녀는 분명 내연남에게 위안을 얻으러 갈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가장 평판이 좋은 사설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러 착수금을 내고 출근했습니다. 비서인 민경 씨는 지수에게서 20통 넘게 전화가 왔었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정 불화가 좀 있다고 설명하고 다시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지 말라고 민경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내 데스크에도 지수가 찾아오면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탐정이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집에 사는 지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지수 문제일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 씨가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어제 일로 정말 많이 울고 있어요. 사과하고 싶어 하는데 민준 씨가 아예 말을 안 섞으려 한다면서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그러는데 민준 씨가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면서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수의 행동이 지난 2달간 매우 이상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의 사건은 제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죠. 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고작 남자랑 춤 한 번 췄다고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테이블로 오기 전부터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건 저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였고, 지수는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를 대신해 그 남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제 감정을 완전히 짓밟은 거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두 사람이, 민준 씨, 정말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저 수년 동안 두 분 옆집에 살았잖아요. 지수가 바람을 피웠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집 앞에 수상한 차가 서 있는 것도 본 적 없고, 낯선 남자가 드나드는 것도 본 적 없어요. 지수도 어제 그 남자랑 춤춘 게 실수였다는 거 알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 부린 거 정말 후회하고 있고요. 절 믿으세요, 민준 씨. 제가 아는 지수는 절대로 바람 피울 애가 아니에요. 글쎄요, 지영 씨. 어젯밤 그녀의 행동은 전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대화 좀 해보세요.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지영 씨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탐정의 조사 결과가 나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영 씨, 부탁 하나만 하죠. 지수한테 몇 주 뒤에 전화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민준 씨. 그렇게 전할게요. 하지만 꼭 나중에 전화해주겠다고 약속해줘요. 네, 그러죠.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지영 씨와 그녀의 남편 재석 씨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꽤 친한 사이였고, 지수가 정말 불륜을 저질렀다면 지영 씨가 저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 2주 동안 정말 철저하게 비밀을 지켰습니다. 저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번 탐정에게 연락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마침내 탐정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긴장감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탐정은 제가 놓쳤던 평범한 일상의 기록들이라며 보고서 5페이지 끝부분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자 한자 정독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혹은 두려워하던 증거가 여기 있는 걸까? 하지만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업체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밑에 지면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탐정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탐정이 답했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 팀은 지난 2주 동안 사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감시했습니다. 집 주변을 살피고 동선을 추적했죠. 사모님이 외출할 때마다 모든 통신 기록과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통화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까지 샅샅이 훑었지만 외도를 의심할 만한 징후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도감이 폭풍처럼 몰아쳐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의 사무실에서 안도의 눈물을 터뜨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세요, 김민준 씨. 탐정이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아내와 아이 곁으로 돌아가세요. 제 직업상 이런 해피엔딩은 참 드문 일입니다. 저는 탐정에게 감사를 표하고 모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 내내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고, 저는 마침내 중요한 전화를 걸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나야.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오, 민준아. 정말 미안해. 당신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서윤이 앞에서는 강한 척하려 애썼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미안해. 이제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그 남자한테 정중하게 거절하고 내 곁엔 남편이 있다고 확실히 말했어야 했어. 당신을 존중하지 못했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왜 그랬냐고? 그건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야. 약속할게, 민준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을게.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라운지 바에서의 그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그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니, 지수야, 돌아갈게.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켜보자. 내가 사랑하고 결혼했던 그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와줘.
그녀는 여기 있어, 민준아. 정말로 여기 있어. 당신을 기다리면서. 옆에 있던 지영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모든 걸 딛고 한번 믿어봐요. 저는 그녀의 달라진 태도, 식어버린 관계, 무례함을 직접 겪었기에 아직은 100%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모텔에 들러 짐을 챙겨 오늘 밤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수가 뉘우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민준아. 당신을 그렇게 대한 거 정말 후회해. 당신 잃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고 조사 결과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라운지바의 남자를 원래 알고 지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의 갈등을 전혀 모르는 서윤이가 현관에서 저를 열렬히 반겨주었습니다. 지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꽉 껴안고 다정한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저를 향한 그녀의 따뜻한 키스에 저 역시 반응하며 제가 여전히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의 일이었고 그 후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다시금 빛을 찾았습니다. 지수는 다시 제가 사랑했던 그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침실에서도 일상에서도 말이죠. 몇 달 전, 그녀는 저를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라고 특별한 파티를 한 적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결혼 14주년 기념일이었고, 이번에는 지수가 저녁 일정 전체를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그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중 하나인 맨 오브 라만차 티켓을 들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우리는 여유롭게 한강변으로 차를 몰아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내리쬐고 강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사랑해, 여보.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혼 여행 중인 연인 같았습니다. 저도 정말 사랑해요, 여보. 제 사랑스러운 아내도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달력상으로는 이미 몇 주 전에 봄이 왔었지만 지수가 두꺼운 겨울 코트를 벗어 던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오늘부터였습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했던 서울의 긴 겨울이 완전히 끝났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선 지수는 어젯밤 내린 4월의 부드러운 비 덕분에 더욱 상쾌해진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남편의 품 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하고 안전한 감촉과 빗소리를 떠올리며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수는 잔디밭 사이로 피어난 아름다운 푸른 야생화들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의 시련을 이겨낸 꽃들의 강인한 생명력은 그녀에게 봄이 가져다주는 재생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 가락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지수는 약속 장소인 아늑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수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 유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진이에게는 서윤이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수년 전 학교 행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유진이는 일찍 도착해 창가 구석에 아늑한 자리를 잡아두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갓 볶은 커피 향이 가득한 활기찬 카페에서 지수는 콜롬비안 블리스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유진이는 지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안녕. 두 사람은 반갑게 외치며 서로를 꽉 껴안은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유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며 학교 행사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에 깔깔거렸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한참 수다를 떨던 유진이가 갑자기 몸을 숙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수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너 비밀 지킬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지수가 입술에 지퍼를 채우는 신호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실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 유진이가 설렘 섞인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나 사실 만나는 남자가 있어. 지수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깜짝 놀라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잠깐만. 너 지금 바람 피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유진이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선을 넘은 건 아니야. 하지만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이름은 민석이라고 해. 그는 좀 특별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하지만 내가 더 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그가 흥미를 잃을까봐 걱정돼. 유진아, 지수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뒷감당은 어쩌려고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내 결혼 생활 전체를 걸겠다는 거야? 유진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이, 남편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인생의 활력소 같은 거랄까? 삶의 양념 같은 거지.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 남편은 절대 모를 거야.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말이야. 게다가 민석이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 둘 다 조심할 수밖에 없어. 지수는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친구에 대한 우정과 2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도덕적 갈등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제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아, 몇 년 전에 민준 씨랑 나랑 정말 힘들었던 적 있잖아. 민준 씨가 한동안 집 나갔던 거 기억나? 응, 기억나지. 근데 그때 너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잖아. 나도 굳이 캐묻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유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일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너도 절대 발설 안 하겠다고 맹세해. 지수가 진지하게 말하자 유진이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지수야. 약속할게. 만약 이 일이 새 나가면 내 결혼 생활도 끝장날 거야.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는 거야. 하지만 너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내 결혼 생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점원이 커피를 리필해 주는 동안 잠시 말을 멈췄던 지수가 나직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나도 사실 여느 평범한 기혼 여성들과 다를 바 없었어. 결혼한 지 12년쯤 되니까. 뭐랄까, 무력감이 찾아오더라. 모든 게 지루해졌어.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더라고. 나만의 삶이 사라진 것 같아 답답했어. 유진이가 이해한다는 듯 눈을 맞췄습니다. 무슨 기분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 유진아, 넌 이해할 거야. 대부분의 아내들이 겪는 일이겠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 난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 하지만 갑자기 무언가 결핍된 느낌이 들었어. 가벼운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았고 심지어 부부 관계조차 즐겁지 않았지.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민준 씨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거든. 완벽하게 행복해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 학교 봉사 활동 같은 것도 전혀 위안이 안 되더라. 지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유진이의 반응을 살피던 지수는 친구의 집중하는 표정을 확인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준호를 만났어. 그 남자랑 사귀었어? 유진이가 숨죽여 물었습니다. 지수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귀었냐고? 응. 하지만 다행히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기 전에 정신을 차렸어.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지. 어느 날 설해마을의 작은 마트에서 그를 처음 봤어. 유진아, 그는 정말 잘생겼었어. 거친 야성미가 느껴지는 스타일이었는데. 금발 섞인 머리에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매혹적인 푸른 눈을 가졌지. 키도 훤칠했어. 나 옷을 입고 있어도 몸이 정말 좋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키는 180cm가 훌쩍 넘었을 거야. 그가 내 시선을 눈치챌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그가 미소로 답했을 때 내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겠니? 우리는 서로를 유혹하기 시작했어.
그건 정말 짜릿하고 금기시되는 흥분이었지만 이내 제정신이 들었지. 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채소 코너로 갔어. 그런데 토마토를 집으려다 실수로 그와 부딪히고 말았어. 그는 그 매력적인 눈과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지. 유진아. 인정하기 창피하지만 그 순간 묘한 흥분을 느꼈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내 몸에서 나는 향기를 그가 맡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어. 얼굴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지. 그는 손을 내밀며 자기를 소개했어. 내 약혼 반지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계속 유혹하더라. 그런 남자가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솔직히 우쭐했어. 우리는 마트 복도를 돌며 계산할 때까지 수다를 떨고 웃었지. 그는 자신감 있게 연락처를 건네며 다음 주에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어. 유진이는 지수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마트를 나오면서 명함을 버리려 했어. 이러다 정말 뜨거운 불륜에 빠질 것 같았고 남편한테 들킬까봐 겁이 났거든.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어. 뭐를 못했다는 거야? 유진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명함을 버리지 못하고 지갑에 고이 넣어뒀어. 집으로 오는 내내 그 남자 생각뿐이었지. 장을 봐서 돌아오니 민준 씨가 와 있더라고.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도와주려는 남편에게 오히려 날카롭게 굴었어. 일종의 방어 기제였던 것 같아. 불쌍한 민준 씨는 그저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해줬을 뿐인데 말이야. 세상에,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 거짓말했지. 쇼핑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 사실 속으론 너무 설레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말이야. 어쨌든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에게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건 잘못된 일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시내 구석에 남은 공중 전화기를 찾아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 우리는 다음 날 점심을 같이 먹기로 약속했어. 유진이는 지수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유진아, 식당으로 가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 두려우면서도 너무나도 짜릿했어. 식사 도중 준호가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잡았어.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일었지만 죄책감과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았어. 결국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못했지. 하지만 준호는 끈질겼어. 그는 교묘하게 민준 씨를 깎아내리며 우리 부부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었어. 바보 같게도 난 그 덫에 걸려들었지. 내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야. 준호는 내가 민준 씨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나를 철저히 조종했어. 내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이랑 똑같네, 지수야.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유진아. 그 남자가 내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 네가 어떤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지 알았으면 해서. 민석이가 남편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자주는 아니야. 유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그냥 이런 질문들을 하긴 했어. 남편이 자기를 얻은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고 있느냐는 식의 말들 말이야.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의문이 좀 풀리니?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야. 민준 씨가 집을 나갔을 때 내가 2달 넘게 소원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 난 내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몰랐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나 역시 열정을 느끼지 못했던 거지.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뼈저린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유진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유진아, 가정이 있는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남자가 과연 정상적인 사람일까? 내 남편이 그런 짓을 한다고 상상해봐. 그럴 수 있겠어? 아니,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지. 유진이가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데 왜 그런 남자 때문에 네 소중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니? 지수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유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점심을 먹었어. 만날 때마다 민준 씨에게 신의를 지키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지.
세 번째 만났을 때는 그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거의 다 설득한 상태였어. 내가 핑계를 대며 거절할 때마다 그가 실망하는 걸 느꼈고, 난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지. 그 점심 식사만 끝나면 우리는 결국 선을 넘게 될 거였어. 식당을 나오면서 민준 씨가 결혼 기념일 특별 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지.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라운지 바에 갈 것 같다고 넌지시 흘렸어. 준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자기도 그 바에 가서 나와 춤을 추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지. 난 우리 결혼 기념일이고 남편이 화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준호는 거만하게 민준 씨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내 말을 무시했어. 다른 남자들이 나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보여줘야 민준 씨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길 거라나 뭐라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 세상에 지수야. 그 남자가 진짜 그 바에 나타났어? 유진이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응. 도착하자마자 그 남자가 보였어. 난 당연히 모른 척했지. 민준 씨랑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준호가 다가와 춤을 청하더군. 맙소사. 유진이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더 최악인 건 그 남자가 민준 씨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례하게 굴었다는 거야. 민준 씨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 민준 씨는 그와 춤추지 말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고집이 세잖아. 난 오히려 민준 씨의 태도에 화를 내며 기어코 춤을 추러 나갔어. 민준 씨는 춤이 끝나면 자기가 여기 없을 거라고 경고했지만 그때의 난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플로어로 나가서 난 준호에게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냐고 따졌어. 그랬더니 그는 민준 씨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 그 말에 더 화가 났지. 물론 그는 춤추는 내내 나를 자기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어. 춤을 추는 동안 내내 민준 씨가 보고 있을까봐, 그리고 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첫 번째 곡이 끝나고 두 번째 곡이 시작되는 줄도 몰랐지. 노래가 끝나자마자 난 더 이상 춤추지 않겠다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선을 긋고 테이블로 돌아갔어. 그런데 준호가 뒤따라오는 거야. 뭐 하냐고 물었더니 민준 씨에게 사과하고 싶대. 하지만 돌아갔을 때 민준 씨는 이미 가고 없었어. 준호는 뻔뻔하게 자리에 앉아 민준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군. 그때 예감이 들었어. 그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걸. 그는 오히려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거야. 왜 그랬을까? 남의 가정을 깨서 얻는 게 뭐라고? 유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마 나를 유혹하는데 실패하니까 홧김에 우리 사이를 망쳐놓으려 한 거겠지. 내가 남편이랑 싸우고 자기한테 와서 위로받기를 바랐던 거야. 난 민준 씨가 화장실에 간 줄로만 알았어. 준호에게 빨리 가라고 독촉했지만 그는 버텼지. 웨이터가 오자 그는 능청스럽게 술까지 주문했어. 그때 웨이터가 우리 테이블 결제가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어. 민준 씨가 계산을 다 하고 나가버린 거였어.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 그가 나를 그렇게 버려두고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 지수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자 유진이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유진이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이 얘길 다 할 필요는 없어. 너무 힘들잖아. 잠시 쉬자. 유진이가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한테 다 말해줘야 해. 그래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지수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황을 다 알아야 해.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 지수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난 바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오라고 사정했어. 그때 민준 씨가 폭탄 선언을 했지.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지금 짐 싸러 가는 길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이야. 지수는 티슈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 순식간에 모든 게 명확해졌지. 민준 씨가 나를 무시했던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난 고작 저런 멍청한 남자 때문에 내 소중한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릴 뻔한 거야. 난 민준 씨에게 제발 돌아오라고 대화하자고 빌었지만 그는 단호했어. 그래서 난 택시를 불렀지.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뭐 하고 있었어? 걔 끝까지 포기 안 하더라. 민준 씨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랑 같이 가자고 끈질기게 붙잡았어. 난 단칼에 거절했지. 지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는데도 그 남자가 계속 저급하게 굴길래 난 주저하지 않고 그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 버렸어.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난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지. 유진이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 씨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 전화도 꺼져 있었지. 유진아, 그때 정말 무서웠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 우리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거든. 살면서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적은 없었어. 다음 날 회사로 찾아갔지만 그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 비서에게 내가 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까지 해뒀더라고. 정말 절망적이었어. 결국 이웃에 사는 선영 씨에게 도움을 청했지. 민준 씨가 선영 씨 부부랑 친했으니까. 다행히 민준 씨가 선영 씨 전화는 받더라고.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 주 뒤에나 연락하겠다고 했대. 저는 그가 요구한 시간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2주는 지옥 같았죠. 서윤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이가 안 볼 때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내 잘못으로 우리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을까봐 너무 두려웠어. 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 깊게 숨을 들이마신 그녀가 결말을 맺었습니다. 말했듯이 결국 민준 씨에게 연락이 왔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어. 유진아, 난 정말 모든 걸 다 잃을 뻔했어. 그 경험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인지 깨닫게 해줬지. 사랑은 찰나의 욕망보다 훨씬 강해야 해. 난 민준 씨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해. 세상 그 어떤 남자도 내 행복을 걸 만큼 가치 있지는 않아. 유진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 말이 100번 맞아. 우리 남편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하기 싫어. 근데 지수야, 민준 씨한테 그 남자랑 있었던 일 다 솔직하게 말했어? 너 지금 농담해? 그를 다시 잃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 어떻게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겠니, 유진아. 난 여전히 그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 하지만 그가 돌아온 뒤로 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더 이상 남편이나 내 결혼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지. 만약 그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 나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랄 뿐이야. 유진이는 지수의 손을 꽉 쥐어 주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지수야. 내 이야기가 나를 큰 실수로부터 구해줬어. 정말 고마워. 두 친구는 잠시 더 담소를 나누다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지수는 친구가 파멸의 길을 피할 수 있게 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하교한 딸을 뽀뽀와 간식으로 반겼습니다. 우리 서윤이 언제 이렇게 컸지? 고 10살이 되는 딸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퇴근하자 지수는 예전에는 잘하지 않던 뜨거운 포옹과 입맞춤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유진이와의 대화는 지수에게 민준과 함께 일궈온 이 소중한 삶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곁에서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지수는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파인 주름 하나하나가 함께 보낸 세월과 소중한 추억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주름을 가만히 훑으며 곁에 있는 남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그에게 부드럽게 입을 맞췄고 입술이 닿자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은 눈을 뜨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꽉 껴안으며 뜨거운 입맞춤으로 답했습니다.
안 자고 있었어?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사실 서윤이 생일 선물로 뭘 사줄까 고민 중이었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윤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지수가 물었습니다. 뭔데? 남동생이나 여동생 어때? 민준의 제안에 지수는 깜짝 놀라면서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해 둔 것 같았거든요. 서윤이 생일이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보, 우리 서둘러야겠는데요. 지수의 장난 섞인 말에 민준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 마음을 읽었네. 2달 후, 서윤이는 뒷마당에서 성대한 10살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윤이의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고,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이 넘쳐나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지수와 민주는 딸에게 특별한 선물과 함께 곧 동생이 생길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